됐으니까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Live in Ireland, Live in Ireland 님이 문의해 주셨어요. 3년 전부터 제 블로그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고 하고, 아마 어디 다른데 뭐 파견을 해외 이주, 다른 곳으로의 해외 이주로 있고 있다가 다시 한국을 다시 입국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국제학교 진학을 원해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봅니다. 남편분이 44, 부인분이 49, 남편분이 49, 부인분이 44, 그다음에 자녀가 둘이시고, 남편분은 스카이 학사, 석사하고 또 유럽에서 탑 대학에 MBA를 하셨대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어요. 아마 뭐 유럽 내에 탑 대학 MBA 하면은 크게 뭐 스위스의 IMD 혹은 뭐 그 프랑스의 인시어드 뭐 이런 데가 사실 MBA로는 제일 랭킹이 높은 편인데,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남편분은 원래 사회학 전공하셨고 국제통상 아마 석사를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MBA를 또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김은영님, 성 이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인분은 디자인 전공하셨고, 남편분은 직장이 21년 차, 이게 한 회사에서 21년 다니셨던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그다음에 연봉이 1억 7천 정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고, 부인분은 직장 10년 다니고 사업자를 아마 내셔서 8년 정도 일을 하시면서 현재 월소득 500 정도 벌고 계신 듯해요. 그래서 남편분은 뭐 영어도 거의 뭐 8.5 네이티브급으로 하시고, 부인분도 영어를 B2에서 C1 정도 하시고, 아이들도 바로 국제학교 입학 가능할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는 걸로 추측이 돼요. 스피킹, 라이팅, 리딩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자산도 넉넉하시고, 자녀들 나이도 6학년, 4학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첫째가 이미 영어를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원어민, 이거 그냥 이대로 이어가면은 원어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얼마나 해외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조금 더 다니시다가 들어온 건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통상 3년 이상 다녀야지 원어민하고 맞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들을 희망하나 어려울 시 독일이나 다른 나라도 관심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영어권이라 관심 많습니다. 네덜란드가 영어권은 아닌데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어를 쓰죠, 사실은.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어를 잘하고 독일어도 잘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왜냐면은 네덜란드가 독일에 살던 그 뭐라 그러죠? 섹슨족, 독일에 살던 섹슨족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도 자기네 나라 말하고 뭐 비슷하고 독일어도 비슷하니까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 독일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옛날에, 죄송해요. 그 2차 세계대전 영화 중에 보면 무슨 뭐 맞나? 대탈출? 뭐 그레이트 이스케이프라든가 무슨 뭐 영국군 장교들 막 포로들이 막 어디 독일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탈출하는 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실화거든요. 다 실화인데 그 실제 그 스토리를, 역사를 찾아서 보면은 대부분의 영국군 장교들은 그 독일군 수용소에서 탈출하자마자 멀리 못 가고 잡혀요. 왜? 독일군 장교는 영어를 못 하거든요. 아니, 영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검문 검색이라든가 뭐 독일어를 뭐 하더라도 뭐 액센트가 너무 심하던가 뭐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독일 시민들한테 신고당해서 금방 잡히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 장교들이라든가 네덜란드 출신 병사들은 영어도 잘하지만 독일어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네덜란드 실제 그 대탈출인가 그레이트 이스케이프에서도 끝까지 탈출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네덜란드 장교인가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지는지 실제 역사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한다. 하지만 영어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에 보면은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들도 좀 많이 있고 학사과정부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네덜란드도 영어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의 그런 분위기가 룩셈부르크에도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어는 토박이들끼리만 좀 쓰고 룩셈부르크 인구의 반 이상이 외부인이라서 실제로는 많이 안 쓰는데 이렇게 독일어, 프랑스어, 룩셈부르크어 세 가지가 공식 그 국가 공용어고 영어는 사실상의 공용어예요. 그러니까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국계 빅테크라던가 뭐 미국계 금융회사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회사들에서 만약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무슨 언어를 가장 많이 쓸 것이냐? 불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룩셈부르크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지나치다 보면은 한국 교민들을 많이 마주치는데 한국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룩셈부르크에. 보면은 다들 뭐 어디 미국계 빅테크 직원이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독일이나 다른 나라 관심이 있고 네덜란드도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일에서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편이 취업 가능한 국가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남편분의 이 커리어로 봤을 때는 거기 특히 네덜란드나 독일에는 한국 대기업들 주재범인들이 많아서 하다못해 거기라도 취업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미 한국에서 연봉 1억 7천을 받고 있는데 이걸 스스로 그만두고 와가지고 바로 유럽에 와서 뭐 어디 한국 대기업 주재법인에 취업해서 이만큼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이 비슷한데 아이들 사교육 해방 뭐 사실 비교 없는 삶, 영주권 뭐 이런 거 다 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갈 경우에는 온 가족이 독일어를 공부해야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맞아요. 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차피 네덜란드를 가면은 네덜란드어를 공부해야지 결국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고 물론 막 중상급까지는 아니고 되게 중하 B1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고 영주권 시민권을 받으려면은 어차피 한 중하 정도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영주권 시민권을 받으려면은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 뭐 남편분이 MBA 하면서 아마 2년 정도 부부 두 분이 같이 거주를 하셨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포르투갈을 처음에는 고려했으나 물론 포르투갈이 날씨라든가 뭐 아주 관광지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손색이 없죠. 근데 이분이 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임금의 나라예요. 사실은 포르투갈에서 월급 100만 원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월급 100만 원 겨우 받을까 말까 하는 경우들이 100만 원 조금 넘으려나 요즘엔. 하여튼 생각보다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이라던가 일반적인 그 평균 임금 수준이 한국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굳이 포르투갈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이득 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에 보면은 포르투갈 출신 그 이민자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포르투갈 사람이 다른 유럽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다른 뭐 스위스나 룩셈부르크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조금 더 연봉이 좋고 근무 조건이 좋은 나라로 이민 가서 취업을 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캐나다는 나이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맞아요. 캐나다, 호주 사실은 이제 두 분이 나이가 49세, 44세 뭐 이 정도 되셨는데 이거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뭐 주정부 스폰서를 받으면 된다 하는데 그 쿼터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독일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독일어 못하고 영어는 최상이고 경력도 최상이라면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를 도전해보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리고 아이들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 여길 보내야 되는데 뭐 룩셈부르크는 아예 국제학교가 무료인 곳들도 있잖아요. 독일은 그나마도 뭐 애 둘 보내려면 한 10,000유로에서 15,000유로
이 정도는 한 넉넉 잡아서 15,000유로는 투입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그마저도 무료인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졸업 후에 몸값 차이도 독일도 물론 한국보다는 몸값이 높고 취업할 곳이 많지만 또 룩셈부르크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가 그런 면에선 유리해요. 네덜란드도 좋은데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나 이제 초기 정착 비용은 비슷하게 드는데 네덜란드는 세금이나 4대 보험으로 까지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생각보다 세금 4대 보험을 덜 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보다 긴 기간을 버텨야지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나 근데 의외로 내가 내는 세금 4대 보험보다 아이들이 돌려받는 혜택, 우리 가족이 돌려받는 복지 혜택, 양육비, 의료보험 이게 한 수 위라는 거예요, 독일. 이거 내가 내는 세금 4대 보험 거의 버려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를 금방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룩셈부르크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만 독일보다 장기간 버텨야 된다. 그 얘기는 내 돈으로 그걸 다 때우거나 아니면 룩셈부르크에 정착해서 한 1, 2년 내에 현지의 다른 미국계 빅테크로 갈아타야 된다거나 이거를 빨리 성공을 시키면은 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실패하면은 좀 돈이 많이 깨져요. 근데 지금 남편분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이거 룩셈부르크 정착 후 한 1, 2년 내에 굉장히 고연봉의 좋은 자리에 다국적 기업 빅테크급의 아니면은 정확하게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국적 금융회사에 얼마든지 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독일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독일 안 가면 되죠. 뭘 걱정이에요. 독일 말고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를 가는 게 나은데 사실 네덜란드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세금 4대 보험 부담이 훨씬 커요. 룩셈부르크는 사실 알려진 바도 없지만 한국에 생각보다 세금 4대 보험을 덜 낸다. 독일하고 비교해도 덜 낸다. 다만 이제 영주권 시민권까지 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남편분 조건이라면은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엄마하고 아이들이 먼저 룩셈부르크에 정착을 하고 남편분이 한국에서 고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주소지만 룩셈부르크로 거주하고 받아놓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쪽에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반응이 있으면은 그때 남편분은 합류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합류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1억 7천 받는 일자리를 내가 스스로 그만둘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한 2년치 뭐라 그러죠? 명예퇴직금 이런 걸 조금 더 챙긴 다음에 나오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나는 더 편한데 룩셈부르크는 어디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1번 프렌치, 1번을 누르면 프렌치, 2번을 누르면 저먼, 3번을 누르면은 룩셈부르기시, 그다음에 4번을 누르면 잉글리시 상담원으로 연결해 준다.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그 콜센터에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요한 콜센터 이런 핸드폰 인터넷 신청한다 이런 거 할 때 아니면은 무슨 전기 가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한다던가 하면은 영어로 상담해주는 상담원들이 꼭 있어요. 룩셈부르크는. 독일은 그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대부분의 독일에 있는 상담원들도 전화하면은 영어로 대충 얘기하면은 알아는 듣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계약 관련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내가 네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독일어로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니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전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독일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룩셈부르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덜란드보다는 저라면은 룩셈부르크를 권해드릴 것 같아요. 이 조건이라면은. 그래서 아무튼 조건이 좋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